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티 반군이 드디어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티 반군이 트럼프와 휴전 합의를 하면서 선박 공격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과는 계속 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죠. 트럼프는 전날 후티가 더 이상 교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복 의사를 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후티가 선박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말을 믿고 후티에 대한 공습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의 친일한 성향 반군 후티가 미국과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해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AFP 통신은 후티 정치국 소속 압둘 말레크 알레지리가 이스라엘 선박을 제외한 모든 국제 선박은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번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후티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선박에 대해 공격을 중단할 뿐 이스라엘 선박은 계속해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고위 관계자인 무함마드 압둘 살람 역시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이 예멘 공습을 중단하는 한 우리는 미국을 향한 자위적 공격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후티 간 충돌은 오히려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7일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으며 미사일 파편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후티의 근거지인 예멘 북부 호데이다 항구와 수도, 사나 등의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100여 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후티가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타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됩니다. 후티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반복적으로 발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3월 중순 후티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하고 1000여 개의 목표물을 공습했지만 이번에 일시적인 휴전이 체결됨에 따라 일단 미국과 후티 간의 충돌은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일방적인 휴전 합의는 여전히 홍해 지역의 해상 안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티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동에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동 전쟁,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앞으로는 대만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의 K방사는 수주 규모가 드디어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이 수주 규모의 큰 몫을 한 자주포와 로켓, 무기 등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로켓과 K239 중동과의 인연 등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의 K방산도 이번 중동 전쟁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공조에 맞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CTM290 전술탄 도미사일을 도입해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타격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사우디 측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CTM290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TSSM2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기반으로 개량된 모델로 직경 600mm, 길이 4m, 중량 1.5톤의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290km에 달합니다. 해당 미사일은 위성 항법과 관성, 항법을 결합한 유도 체계를 채택해 CP 약 9m 수준의 정밀도를 실현했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은 한 개의 포드에 CTM290 한 발을 탑재할 수 있고 다양한 구경 및 사거리의 로켓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높은 유연성과 다기능성이 특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는 천무는 131mm 로켓, 230mm 무유도탄, 239mm 유도 로켓, 400mm 대형 로켓 등 다양한 탄종 발사가 가능하며 포드 교체를 통해 작전에 맞춘 운용이 가능합니다. CTM290 외에도 천무는 폴란드 수출형 호마르케이 체계에도 채택되었으며 이 발사 시스템의 유연성과 고성능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천무 시스템과 CTM290을 대규모로 도입하였고 업계는 천무 전체 수출 수량이 500에서 600문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육군에 납품된 약 300문의 물량과 함께 천무 시스템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디펜스 블로그는 천무 및 CTM290의 사우디 도입이 해당 지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평가했으며 중동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중동 지역에서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 기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며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보유하고 생산하는 국가로 이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형 탄두를 내장한 무기로 공중에서 이들을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전장을 초토화하는 고위력 무기 체계입니다. 일반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에 걸친 파괴력을 지닌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제작된 차세대 집속탄은 기존 모델보다 15배 이상 향상된 위력을 갖추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밀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이 신형 집속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공격 강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포함한 주변국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상 습격과 무장 공격은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후티 반군이 미 해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덴만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미 화물선 트루 임피던스가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무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은 공격 중단을 요청했지만 후티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후티 반군이 해상에서 미국 선박을 직접 타격해 인명피해를 낸 첫 사례로 기록되며 중동 지역의 긴장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 및 중동 안정화를 추구하며 경제 개발에 집중해 왔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수록 후티는 오히려 서방에 저항하는 상징적 전투 세력으로 부상하며 세력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후티 반군과의 휴전 협상은 무산되었고 중동은 다시금 대규모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군은 원래 KTSSM과 천무 체계를 활용해 강력한 공격 전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천무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청에 따라 실제 전투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개량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도 KTSSM과 병행, 운용이 가능한 성능이 향상된 천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KTSSM의 사거리와 타격 능력을 개선한 개량형 모델인 KTSSM2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천무를 보유한 국가들 역시 해당 무기의 추가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 벙커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관통형 유도 탄두를 탑재해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시설 공격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됩니다.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기술설명회에서는 KTSSM2 시제품의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이 개량형 모델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KTSSM2는 기존 180km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하여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파편형, 고폭형, 자탄형 등 다양한 탄두 장착이 가능해 완전히 새로운 성능의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에서 사용되는 집속탄 로켓은 총 650개의 자탄을 실을 수 있어 한 발로 축구장 4개 넓이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KTSSM2는 직경이 600mm로 커지며 탄두 중량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살상 범위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기 시스템은 적의 핵심 거점을 광범위하게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KTSSM 역시 처음 공개 당시부터 우수한 정밀도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량형 KTSSM2는 확장된 사거리와 강화된 파괴력을 갖추어 한반도 방어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평가단이 참관한 첫 시험 발사에서도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며 탁월한 명중률을 입증했고 이에 따라 해외 군사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했던 KTSSM은 최신 GPS 기술이 적용되면서 KTSSM2는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TSSM의 핵심 강점은 강력한 타격력과 뛰어난 명중, 정밀도, 넓은 사거리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저렴하다고 알려진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당 약 150만 달러, 즉 약 20억 원에 달하는 반면 KTSSM은 한 발당 약 50만 달러, 한화 기준 약 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개량형 KTSSM2 역시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당 82만 달러에 이르는 ATACMS 미사일과 비교할 때 훨씬 뛰어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KTSSM2의 낮은 단가 책정은 고가의 첨단 기술이 집중 적용된 현무 미사일 계열과 달리 북한의 광범위한 장사정포 진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대량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승인을 거쳐 고성능 군용 GPS가 탑재되었고 관성항법 시스템 등 유도 장치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부품이 적용되어 원가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KTSSM2는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별도의 고정형 발사대 없이 기존 저장고나 이동식 플랫폼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천무 시스템을 이미 운용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 안보 상황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천무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충돌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무기 체계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방향 전환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사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산 천무장거리 로켓을 활용해 후티 반군을 정밀하게 타격하며 그 전투력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강력히 보복 폭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거리 880km에 달하는 천무장거리 로켓이 실전에서 사용되어 첫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국지적 도발을 계속해오던 후티 반군은 이 강력한 반격에 크게 당황하며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화력을 갖춘 천무 체계지만 사우디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층 강화된 위력을 지닌 KTSSM, 전술탄 도미사일의 추가 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경량 화기가 아닌 중대형 전략 무기 체계로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능가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타격에 천무를 운용한 이후 이 무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미국산 MLRS나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성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 대비 우수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하이마스보다 더 다양한 탄두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화력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격 후 빠른 위치 이탈이 가능해 기동전에서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탁월한 기술력과 꾸준한 기술 발전을 통해 강력한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언론에서는 미사일 구매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군의 무기 선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신이 군 관계자였다면 해당 결정을 반대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산 혹은 한국산 무기가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추진 중인 이번 무기 구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이며 이 사업의 공식 명칭 역시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프로젝트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동유럽에서의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주변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무기 확보를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6월 노르웨이군은 총 6,110억 노르웨이 크론의 한화 약 7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육해공 전력 강화 차원의 첨단 무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의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우선적인 도입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90km, 300km, 500km 구간으로 구분해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증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한국산 천무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이 고려 중인 미사일 체계는 총 3가지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하이마스, 두 번째는 이스라엘제 펄스, 세 번째는 한국의 천무입니다. 하이마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북방 함대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산 천무 체계가 강력한 대체 옵션으로 떠오르면서 노르웨이군의 무기 도입 계획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북방 함대는 발트해 및 흑해를 담당하는 타 함대들과 달리 노르웨이해와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나토 해군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방 함대는 러시아 해군 가운데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로 평가되며 최신 무기와 숙련된 병력이 집중 배치된 전략적 핵심 전력입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노르웨이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 확보를 위한 미사일 체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노르웨이 측에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하이마스에는 90km 사거리의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군의 작전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하이마스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에 탑재 가능한 500km급 미사일의 해외 수출을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가 천무 미사일을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800km급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500km급 미사일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인사가 직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찾아 천무 미사일에 강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현지 시장 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무기 비축 문제를 이유로 동맹국의 수출 제한을 가하는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협력 태도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노르웨이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언론은 한국의 전략에 주목하며 폴란드를 포함한 세 나라에 수출된 천무 미사일의 성공 사례를 집중 보도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신뢰도 높은 무기 체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성능 역시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2016년에 실시된 성능 시험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자 요구 조건을 가장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히며 한국산 무기의 품질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험한 지형과 극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운용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 내부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만 작년 K2 전차의 수출 무산 사례는 천무 미사일 수출 협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 수출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성능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요인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측은 K2 전차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산 전차가 채택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총리 또한 한국산 전차가 더 우수한 품질을 지녔다고 언급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북유럽 간 안보 공조가 부각되면서 독일 전차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천무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통해 이미 뛰어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입증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이번에는 천무 미사일을 통해 다시금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검토 중인 다연장 로켓 후보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치적 고려만으로 무기 체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국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최근 미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토 탈퇴까지 거론되는 등 반미 정서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노르웨이의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급기야 나토 탈퇴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내 주요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국방력은 외국산 무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는 반면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는 점차 긍정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K239 천무의 사거리 확장 이후 해당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K239 천무 도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K239 천무 도입 의사를 표명했으나 무기 구매 방식으로 외상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유사하게 무기를 먼저 인도받고 후지급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미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의 공급이 지연되고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자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산 천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외상 결제를 승인하지 않은 가운데 K239 천무를 외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일한 공급처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K239 천무의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와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K239 천무 구매를 통해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한층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또한 일부 산유국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서 핵심 무기 공급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출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센터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강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7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일 미래포럼 2025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미국 방산 역량 확대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스탠거론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방산 기반은 장기전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한국은 방산 산업이 성장 중이며 조선업을 넘어 방산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천 연가스와 관련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인해 민간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쉽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투자 자체가 곧 관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확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관세 면제의 조건과 기간 등 구체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스탠거론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팬데믹과 극심한 제재 속에서도 생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을 통해 50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불확실성을 안고 트럼프를 다시 만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 스타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략 도구로 삼아 전 세계와의 경제 외교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은 일관되지만 메시지 전달 방식이 변화무쌍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결과 그 자체보다 협상 과정과 변화 창출에 더 집중돼 있으며 그에게 변화 자체가 곧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스탠거론 센터장은 한국의 방산 수출 역량과 외교적 입지 강화가 향후 미한 협상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탐 구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